오늘 4주차 학습하실 내용은 49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 색상 보정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지 색상 보정은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바람에 좀 더디게 됐습니다. 자, 이미지 색상 보정에 관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책의 밑에 보시면은 특정 부분을 밝게 한다, 어둡게 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하는 거는 뭐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색깔을 바꾸거나 뭐 밝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50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자동 톤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파일을 열어놓고 나서 상단 메뉴판에 보면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이죠. 조정. 그 조정으로 가보면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 활기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그냥 자동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자동 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 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 톤 이전 상태하고 한번 볼게요. 자동 톤 이전하고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있었는데 자동 톤을 했더니 이렇게, 그렇죠? 색깔이 변한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작업으로 밝기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찍다 보니까는 지멋대로 찍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유난히 밝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빔 프로젝터는 인위적으로 밝게 해놨어요.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놨는데 우리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니터 밑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밝기가 어마어마하게 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진을 보면 환하게 나와. 잘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인화 업체에다 사진을 맡겨놓으면 어둡게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그 저희 집 프린터로 인쇄해보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 거야. 보기에는 밝게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모니터가 밝은 거야. 그래서 모니터의 밝기를 뭐 절대 밝기로 조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캘리브레이션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들은 캘리브레이션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정확히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 못 찍었는데 밝게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게 엉망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톤이 뭐고 대비가 뭐고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이미지에 가면 자동 톤, 자동 대비, 자동 색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봤더니 자동 톤은 모든 채널을 동일하게 클리핑하여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 톤 했더니 밝아진 것 같은데, 여기가 이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달라요. 느낌이 달라. 컨트롤 Z 해보면 나타날 겁니다. 특히 꽃잎은 붉은색을 갖고 있는데 이파리 쪽이 약간 빛바랜 사진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럭저럭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톤 기능이 작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사진은 이제 그 수영장 그림인데, 수영장 그림. 자동 대비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 자동 대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확인하셨어요? 자동 대비? 어디가 달라요? 작업 내용이죠. 히스토리를 보면은 열었을 때 원본 사진하고 자동 대비를 봤을 때 색깔이, 자동 대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채널의 색조 범위를 최대화해 더 세밀하게 교정하지만, 이 말이 더 어려워. 채널은 개별적으로 조정되므로 색조가 제거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 대비 조정 명령은 자동으로 이미지 대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 및 밝은 영역 값을 크리핑한 후 나머지 픽셀 중 가장 밝거나 어두운 픽셀을 흰색이나 검정색에 매핑합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죠? 디카나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어떤 사진을 좋아하세요? 그냥 밝게 잘 나온 사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사진 찍기가 어려우세요? 초점 맞추는 사진. 색깔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람 눈은 아, 저게 흰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흰색으로 보여요. 흰색이 아닌데 흰색으로 생각되면,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 아, 저거는 흰색이구나라고 우리 눈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진짜 흰색인지 아닌지. 그게 예전에 그 돌아가신 그 앙드레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흰색 옷을 즐겨 입으시고 머리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 놓으시는데, 보통 카메라로 촬영이 되면은 그 검정색과 흰색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분 촬영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지금 단풍 계절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촬영하면 노란 은행잎 단풍이 노랗게 보이고 그다음에 뿔긋해 보이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밝기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밝기가 안 나오고 엉뚱한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카메라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밝기를 조정하거나. 그 밝기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카메라는 초점을 잡는 순간 밝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렌즈 속에 들어오는 피사체의 밝기를 측정하는데, 밝기를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그 일부만 밝기를 조정할 건지, 아니면 그 한 5% 정도만 할 건지, 8%, 아니면 평균을 분할해서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초점 방식을 가지고 측광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특히 이 수영장을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수영장의 이 물의 색깔이 과연 이 색깔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이 바닷가 같은데 이 바닷가가 저렇게 회색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흐린 날 찍은 건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밝은 날 찍는 게 좋은지 흐린 날 찍는 게 좋은지 사진도 다 다르거든요. 사진은 흐린 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림자가 상쇄되는 것도 있지만은 흐린 날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봤을 때 훨씬 색깔이 잘 나와요. 그늘에서 찍는 것도 잘 나오고요. 그저 땡빛에 찍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림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 대비를 이용해서 색깔을 해주니까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고 밝은 데는 밝아지고, 보통 우리 쨍하다는 얘기를 하죠. HDR 기능이라고 그래. HDR 기능.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도 HDR 기능이 강화된 그런 이제 텔레비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보통 영상을 볼 때 어두운 데는 어둡게 보이고 밝은 데는 어둡게 나와요. 특히 영화 있죠, 영화. 영화는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촬영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실내 장면은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계곡을 지나갈 때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곡에서도. 그 어두운 거는 진짜 어둡게 나와야 되고 밝은 부분은 밝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카메라는 밝고 어두운 거를 평균을 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밝은 곳이었는데 어둡게 보이고, 여기는 원래 어두운 곳인데 그 밝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자동 대비를 이용하면은
좀 잘 보이겠다 하는 거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도 어렵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색상 이미지 수정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I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미지에 가서 자동 색상을 클릭하면 자동 색상을 했더니 저 초록 뒤에 녹색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잔디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붉은 톤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컴퓨터에 RC라는 프로그램이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I라고 하는 사진을 볼 때 낱장으로 보는 기능이 있고요. 낱장으로 보는 게 있고 2장씩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우 답답해. 네. 이거를 보기를 할 때 지금 보시면 두 개 사진이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I고 왼쪽에 있는 게 완성된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변환시킨 사진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대리석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는데 왼쪽으로 나무가 보이고 풀이 보이고. 근데 왼쪽에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는 약간 녹색이 짙은데 자연스러운 녹색인데 이쪽에는 약간 뭐랄까 붉은색 계열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 직접 이거를 뭐 포토샵에서도 열었을 때와 변환됐을 때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밝은 픽셀하고 가장 어두운 픽셀을 사용하여 대비를 최대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색상을 사용하면 실제 이미지에서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걸 찾아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사진의 이미지에 가서 이 아도비에서 만든 포토샵 엔진이 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딱딱딱 잡아내가지고 그거를 착착착 계산에 의해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의도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초보자들이 어디 가서 사진을 탁 찍어 왔는데 자동 했더니 잘 보이더라 이거지. 대부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잔디 색깔이 그 색깔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녹색이었으니까 녹색이구나 하는 거지, 실제로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찾은 거냐면 아도비사에서 찾았어요. 아도비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 색상, 자동 톤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톤 그러면 톤이 뭔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동 톤은 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안내서니까. 아도비에서 이런 걸 다 보여주거든요. 자동 색상 명령을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Alt키를 또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옵션 키, 이거는 맥은 이제 옵션 키를 누르고 뭐 자동 단추를 클릭합니다. 뭐 알고리즘에서 뭐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는 다 한글화 버전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여기 보면 자동 대비 조정 적용, 뭐 균일화 명령 사용, 자동 옵션을 가지고 검은점 흰점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 아도비사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아도비사에서 설명이 불편한 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어쨌든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블로그에서 설명해 놓은 사람들은 또 아도비에 있는 걸 인용해 놓고 거기에
자기만의 표현을 또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런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꽃이란 그림에 가서 이미지 자동 색상 누르면 이렇게 되고 자동 대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자동 톤 누르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원래 색깔은 이거였는데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가서 자동 톤 눌렀더니 색깔이 변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색깔인지, 아니면 자동 대비 누르면 이게 맞는 건지, 이미지가 자동 색상 누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진인지, 원래 이 꽃이 이렇게 된 건지 이건 모르잖아. 가서 봐야지.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사진 컨테스트를 하는데 동강에 있는 어떤 거를 할미꽃을 찍었단 말이야. 그럼 동강 할미꽃에 있는 절대 색깔을 표현해 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포토샵으로 죄다 비벼 놓으니까 이게 포토샵 경지인데 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건 있어요. 그 다음 거를 좀 볼게요. 호수라는 파일 열어가지고 호수. 호수가 여기 있네. 그렇죠? 호수가 여기 있네. 이미지 가서 어저스먼트 조정 채도 감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랬더니 흑백 사진이 돼 버렸어요. 네, 흑백 사진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 중에 특히 이쪽에 나무들이 보이는데 이 나무들을 좀 원래 색깔로 좀 돌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작업 도구 툴 중에서 작업 내역 브러쉬, 뭐 미술 작업 내역 브러쉬, 이런 작업 내역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다 비벼보면, 이렇게 비벼보면 여기가 이렇게 컬러로 변해요.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데 요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얘를 크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크게 커졌잖아. 이렇게 커졌으면 비벼주면 잘 보이네. 여기만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만 비벼주면 거기가 컬러가 나오는지. 예. 아, 이게 그거지?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렇게 하는 자, 이쪽에는 안 해야 되겠는데? 여기 하니까 안 이쁜데? 나무만 해. 예. 아니, 나무뿐만 딴 데도 되는데요. 요 뒤에 나무, 저 뒤에 있잖아, 뒤에. 거기도 나무지, 뭐. 물만 해. 예. 여기는 안 그러나? 여기도 물도 돼요, 물. 물 부분도 되는데, 물보다는, 아하, 이 부분을 잘못 비볐다. 이 아랫부분을 비빌 때, 이 호수 쪽하고 나무하고 경계면을 잘못 비벼가지고, 이쪽이, 변해버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브러쉬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얘는 빼기 좀 너무 인위적으로 나왔다. 얘는 빼기가 여기 이 하얀 벽 있잖아요. 하얀 벽도 비벼대면 색깔이 나와요. 창문 색깔도 나온다고. 여기 발코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비벼대면 발코니 색깔이 나와요. 근데 얘는 빼기는 없어요? 이거 픽셀 조정하는 거 말고 빼기는 없어요?
그렇죠.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예, 없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니 여기 포토샵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유튜브 상에서요. 유튜브 상에서 포토샵으로 편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의상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영상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영상을 할 때 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를 5시간 촬영하면 5시간 동안 보여주기 힘드니까 이제 촬영한 거를 고속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지시켜갖고 천천히 보여주는데 12시간 촬영을 하더라고요. 12시간. 어떤 작업하는 거를 보여주는 12시간을 촬영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밥도 먹어야지, 안 되면 잠도 자고 와야지, 화장실도 갔다 와야지, 옷도 갈아입어야지, 잠깐 외출도 하고 와야지. 그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포토샵이라는 게 잠깐 앉아갖고 짝짝짝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체질적으로 좀 안 맞아요.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장시간 하는 거는 게임하는 것도 장시간은 싫어하거든. 예.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를 얼마큼 하라 그랬냐면요. 319로 하래요. 319. 319면 얼마나 큰 거야? 이만해. 그러니까는 아까 이미지에 가서 조정에 가서 아까 채도 감소를 눌렀더니 흑백이 됐는데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컬러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컬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닥, 이 강 쪽을 비벼대면 퍼런 물로 변하니까 그때 뭐 천상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솔직히 319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크기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브러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 정도를 줘서 뭐 60, 70 됐네 이렇게. 그래서 꼼지락 특히 여기 이런 부분 Alt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브러쉬 크기가 너무 커요. 그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여야 되겠고요. 바짝 줄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비벼줘야 되고 이것도 세게 여러 번 비벼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약간 순두룩 생기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줄 거는 해주고 그 미술 할 때 그림 그릴 때 보면 색칠 칠할 때 보면 요 모서리 부분은 얇은 붓으로 이렇게 싹싹 그려줘요. 먼저 테두리를 그려주고 아래는 넓은 붓으로 확확 칠해버리고 그렇죠. 아니면 넓은 붓으로 속을 칠해놓고 얇은 붓으로 겉을 정교하게 따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작업. 근데 319라는 붓으로 비벼 제끼면 그 어떻게 감당하냐고. 너무 커가지고. 예. 그럭저럭 칼라도 나와서 그렇죠. 예. 얘는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작업해. 빼는 55페이지 보면 두오모라고 하는 두오모 요 사진인데요. 두오모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진이 되어 있나? 자, 왼쪽에 있는 게 완성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에요. 이 두 사진의 차이가 어디냐면 이 오른쪽입니다. 건물벽 오른쪽에 이게 어디 뭐 성당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가 다 밝아졌어요. 여기 돔 지붕도 그렇고요. 돔 지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밝기가 그렇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밝아졌어요.
명도 대비니까 한번 볼게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 명도 대비를 클릭을 해볼 겁니다. 명도 대비. 예, 클릭을 하면은 예, 명도 값을 왼쪽으로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근데 과도하게 색상을 당기면 너무 그렇죠? 자, 왼쪽으로 당기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당기면 어두워져요. 명도니까 어두워지죠.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조금 더 밝게, 조금만 어둡게, 이거는 괜찮은데 시커멓게 찍어놓은 거를 밝게 해버리면 그 과연 사진이 제일 보일까 하는 거지. 이 책에서는 명도를 한 30 정도 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면 원래 사진하고 비교했어. 원래는 이런 사진인데 많이 밝아졌어요. 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밝기를 늘리면 자,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밝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살짝 뭐가 나타나는데, 응? 이 사진에서 원래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를 명도 대비해서 명도를 밝게 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구름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되냐면, 코스모스 좋은 계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코스모스는 한들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 하나의 개체를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코스모스 군락지에 가서 사진 찍어도 되는데, 이 코스모스는 뭉게구름이 걸려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찍는 게 예뻐요. 드론을 위에 띄워가지고 코스모스 밭을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안 예쁘고요. 이 뭉게구름이 이렇게 쫙 아름답게 되는 맑은 뭉게구름이 있는 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좋은데, 문제는 하늘을 배경으로 찍으면 먹구름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하늘이 밝아요. 밝으니까 카메라는 너무 밝다라고 생각해서 어둡게 찍습니다. 어둡게. 그 문제가 뭐냐면 뭉게구름이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요,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찍은 거야. 그럭저럭 지금 찍었다고. 근데 어둡게 나오니까 얘를 밝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뭉게는 확 나가버렸잖아. 요 뒤에 살짝 구름이 걸려 있는 게,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면 뭐 포토샵이니까 가능하죠. 하늘 부분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좀 밝게, 뭐 이건 가능하겠지.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잘 찍어서 오면 좀 덜하지, 고생을. 잘못 찍어놓고 와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조정에 가서 명도 대비를 한번 늘려볼게요. 대비를 얼마큼 늘리래요? 10을 늘리래요. 자, 대비를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 부분. 여기 이렇게 홀, 요런 부분이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대비값을 올리면, 저는 대비값을 확 올려서 나름 그림자가 깊게 파인 부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의 얼굴을 찍을 때,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모델처럼, 연예인처럼 화사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을 찍을 수도 있지만, 시골의 장터에 나오신 이마에 주름이 짜글짜글한 할아버지, 그 거칠거칠해서 그냥 논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손이 막 마디마디가 막 굽어진 그런 손마디, 이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흉하죠. 그래서 일부러 더 짜글짜글하고 깊게 파여있는 모습, 명암이 나타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는 왼쪽 사진은 연예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 사진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이제 완성된 건데 이건 미화시킨 사진이지. 저는 오른쪽 사진을 더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뭐 다 다르지. 근데 그거는 어떤 그런 인상을 보여주려고 찍는 거지만 실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왼쪽처럼 보정을 해줘야지. 예. 제 얼굴을 찍었는데 뭐 이마에 주름이 짜글짜글 해갖고 거기가 뭐 이렇게 깊게 파인 모습을 그렇게 찍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가족의 모습을 찍을 때는. 그러나 현장을 찍을 때는 그러한 그 고생스러운 모습을 담아줘야 뭔가 감동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찍는 거죠. 이게 참 정답이 없어요. 이 책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봤을 때 이미지 조정에 가서 명도 대비를 대비값을 30을 주고 명도값 30을 주고 대비값을 10을 줘라 그랬는데 자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 이 사진의 원본 사진하고 변환 사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커피하고 추러스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 전 추러스를 아직 먹어보질 못해서 추러스 맛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로 만드는 거예요? 추러스가? 밀가루로? 그러니까 튀김이 그런 거예요? 과자같이? 도넛 느낌. 약간 바삭바삭한 도넛. 아. 파데리 도넛 같은 건 약간 바삭바삭. 아. 근데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놀이공산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근데 저 조그만 거 하나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저 개당 4,000원. 못 먹어. 사줘보지도 못했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오른쪽이 원본이고요. 왼쪽이 완성된 부분인데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완성된 부분인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배경.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식탁이 이쪽이 좀 더 밝아요. 식탁. 명도가 밝은가? 접시 색깔도요. 접시 색깔도 왼쪽이 밝죠? 그리고 여기에 요거 뭐더라? 예. 오디? 예, 오디. 뽕나무 열매. 얘도 훨씬 얘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초콜릿색은 여기 또 초콜릿 소스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른쪽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왼쪽에는 저거 같아. 저기 까나리 액젓 오래 묵혀놓은 것 같아. 오른쪽은 약간 짙은 색깔이 나와서 오른쪽이 낫고 왼쪽보다는요. 그렇죠? 언니는 요새 여기에서 좋아. 나 오늘 이 아래쪽에 초콜릿 같은 경우도 이 밝아지다 보니까 색깔이 좀 푹 떨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 여기 열매는 왼쪽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초콜릿 소스라든지 이런 커피는 왼쪽이 오른쪽 커피보다 왼쪽 커피가 맹탕처럼 밝아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 주관적인 말씀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얘를 열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열매만 이렇게 따가지고 걔만 좀 더 밝게 하거나 이게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기초 부분이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앞부분에서 쉽게만 하는 거죠. 한번 보자. 이미지 조정 어저스먼트에 들어가면 레벨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레벨이란 기능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자동. 예. 이쪽에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보이고 회색 부분이 보이고 흰색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진은 검정, 흰색, 회색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진은 왼쪽 검정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디카 안에는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제가 이제 사진 강의를 해서 그런지 그쪽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사진 찍힌 걸 보면은요 이 결과물이 어떤 사진인지 몰라도 이 히스토그램을 딱 보는 순간 아 어두운 사진이 나오겠구나, 어두운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밑 바닥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를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증사에서 찍지 않습니까? 착 찍으면 카메라는 밝게 찍어줄까요? 어둡게 찍어줄까요? 이 상태로 찍어줄까?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포토샵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뭐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밑바닥이 검었죠? 열매도 검었죠? 추로스도 검어틱틱하잖아요. 그리고 초콜릿도 어둡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보편적으로 얘를 찍었을 때 환하게 찍어줄 거라고. 그래서 앙드레 선생님을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은 까맣지만 옷은 하얗잖아요. 그 사람을 딱 찍으면 하얀색이 많기 때문에 어둡게 나와요. 밝기를 평균을 내거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잖아요. 의상도 검은 옷. 제가 검은 옷을 많이 입는데 제 사진을 찍으면 제 얼굴을 찍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보이는 얼굴보다 더 밝게 나와요. 보편적인 카메라로 찍으면. 근데 이제 그거를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균을 낼 거냐, 화면에 나오는 거를 평균을 낼 거냐, 뭐 9분할 낼 거냐, 16분할 낼 거냐,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초점을 잡을 때 얼굴을 초점을 잡으니까 그 얼굴만 밝기를 낼 거냐,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입은 의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근데 이 사진은 보편적으로 어두운 데를 찍었기 때문에 밝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저 흰색은 접시는 더 환하게 나왔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검정색 부분을 안쪽으로 당기면 검정색 안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예, 이쪽이 확 죽어버리죠? 예. 반대로 흰색을 안쪽으로 당겨보세요. 흰색을. 그랬더니 이 열매는 아주 환하게 잘 보이는데, 예, 추로스는 쉽게 말하면 후레쉬가 번쩍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색의 영역도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까 흰색의 영역을 왼쪽으로 당기니까 추로스의 색깔이 완전히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회색의 색깔의 위치를 왼쪽으로 당겨주면,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근데 위치 이걸 얼마큼 줄여요? 1.25. 1.25니까 어때요? 약간 왼쪽으로 온 거죠? 1에서 1.25니까는. 그러면 좀 밝게 나왔지 뭐. 원 사진은 요건데 밝아졌지. 그리고 이 레벨에 가서는 보세요.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컨트롤 L 레벨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흰색. 오른쪽에 보면 스포이드 있어요. 네. 이 흰색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 접시를 클릭을 하면 얘가 흰색이에요 라고 찍어주면 달라져요. 그리고 검정색 스포이드 클릭해가지고 오디 열매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오디 열매가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여기가 검정입니다 라고 찍어주면, 근데 검정은 어디를 찍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 어디를 찍어도 달라지지만은 그 회색은 또 없잖아요. 여기 회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판매하는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추러스하고 열매를 저렇게 초콜릿 소스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커피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커피 주세요, 추러스 주세요, 저 열매 주세요. 저걸 세트로 팔기도 하지만 낱개로 단품으로도 팔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촬영을 해서 메뉴판에 붙여 놓겠죠. 그러면 저 초콜릿색, 또 열매색, 또 접시색, 이 즉 흰색, 회색, 검정색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큐피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큐피 카드. 큐피 카드라고 해서요. 큐피 카드. 이겁니다. 이거 큐피 카드. 종류가 많아요. 네, 큐피 카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큰 거는 이제 의상 촬영할 때 쓰고요. 의상 촬영할 때 쓰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 이건 작아요. 이거는 우리 명함 크기 한 2배, 3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거는 이제 저런 아까 그 소품 같은 거 찍을 때 큐피 카드를 대고 찍고 큐피 카드를 빼고 찍어요. 배경에다. 예, 큐피 카드를 여기다 대고 찍고 똑같은 상황을 큐피 카드를 빼고 찍어요. 그래서 큐피 카드를 찍어 놓은 큐피 카드가 찍혔으니까 거기에 흰색이 어디다, 회색이 어디다, 검정색이 어디다를 찍어 놓고 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설정한 거를. 그래갖고 큐피 카드를 없이 찍은 사진에다가 그 환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절대 흰색, 절대 검정색, 절대 회색이 18% 회색. 그러니까 회색이라고 말하는 검정색 부분이 18%가 들어간 걸 회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절대 회색의 색깔을 맞춰가지고 상품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품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큐피 카드를 대고 찍습니다. 의상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도. 예. 지금은 그냥 막 찍은 거죠. 찍은 거를 가지고 레벨에 가서 조정의 레벨에 가서 이제 마우스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오른쪽 부분을 과도하게 해버리면 망치니까 회색 부분을 1점 아까 얼마라고요? 2호를 주니까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때 흰색 스포이드를 접시에다 어디를 찍냐에 따라서 예, 잘못 찍으면 또 흉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제 홈페이지에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있나요? 제가 어디 큐피 카드를 써놓은 게 있는데 예, 큐피 카드를 이용해서 있네요. 예,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가면 큐피 카드를 활용해서 예, 요런 거죠. 요렇게 이런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찍을 때 여기다 큐피 카드를 대고 찍고 큐피 카드를 빼고 찍고 해서 큐피 카드 찍은 거를 뭐 커브라든지 레벨에 들어가서 예, 처리해주고 그걸 가지고 빼고 찍은 거에다가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예, 빼고 찍은 거에다가 적용을 해주면은 이 절대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죠. 왜냐면 디지털 카메라라서 그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놈의 디지털 카메라가 그런 속색에는 조금 불편한 현실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를 좀 볼까요? 곡선을 이용한 밝기 조정도 있어요. 지금 과일 바구니를 한번 가져와서요. 여기 잠깐 하고 쉴 텐데 과일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면은요. 요거. 이 사진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과일이 있고 왼쪽에 이게 오른쪽에 원본이고 왼쪽에 조정한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른쪽 원본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수정본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선명하게 밝게 잘 못 느끼겠어요? 오른쪽 밝아요 왼쪽이. 잘 못 느끼는데 한번 해봐야지 뭐.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에 들어가면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곡선 커브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 부분을 이 선을 이렇게 쭉 당기면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를 찍으면 점이 생겨요. 점. 이 점의 위치는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점을 마우스로 당겨서 밖으로 나가면 점이 사라져요. 이렇게 당기다가 밖으로 떼나가면 그래서 요거를 점을 뭐 두 개를 집어넣든 하나를 넣든 간에 빛을 이용할 거냐 잉크를 이용할 거냐 그런 건데 어렵죠. 이것도요. 이것도 어려워요. 좀 세밀하게 이렇게 볼 건지 격자를 세밀하게 볼 건지 얘도 자동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사진하고 좀 밝아졌네요. 그러면 원래 사진을 이미지에 가서 자동 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랑은 약간 다르네. 이미지 자동 대비 그러면 별 차이는 없고 자동 색상은 더 어두워진 느낌이 있고 그래서 조정에 가서 커브 곡선을 이용해서 자동 그랬더니 밝아졌어요. 그럼 이 자동은 뭐고 저 자동은 뭐 다 달라잖아. 그런 것들이 59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리 설정한 값으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요거예요. 요거 얘를 제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큐피 카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지정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사진 중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큐피카드 사용 방법은 여기다 제가 해놨는데 큐피카드 해놓은 건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건 있는데 아까 그거죠? 아까 보셨던 거 포토 제 홈페이지에서 봤던 거 그거고요. 다른 거 상품 이건 뭐지? 여기 있네. 이것도 이런 경우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다 지갑이에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지갑인데 가로는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큐피카드 크기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소품 이거를 찍고 대고 찍고 얘를 빼고 찍어요. 그러면 요 사진을 제가 포토샵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가져올
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와서 이미지 조정 곡선에 가서 스포이드가 있으니까 여기가 흰색이요, 여기가 회색이요, 여기가 검정이요. 이거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검정도 여기가 검정이 있고 다 검정이 다르니까. 회색도 여기 회색이 다 다르고, 흰색도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근데 검정이 확 죽어버렸는데? 다시 이게 더 잘 보이는데? 근데 검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검정이 검정으로 안 보이네. 잘못 찍은 거지 뭐 그러면. 정확히 찍어줬어야 돼. 근데 흰색하고 회색은 나오니까 흰색은 여기요, 회색은 여기요. 그러면 색깔이 잘 보이거든. 그럼 얘를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뭐 카드 지갑 해갖고 여기다 저장을 한다고.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진, 큐피카드 뺀 사진에다가 요거 뺀 거에다 불러온단 말이야. 이제 아까 거기에 여기 가서 그 값을 불러와. 그럼 걔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주면 아까 우리 그렇게 조정된 값이 들어오는 거죠. 큐피카드를 대고 찍고 빼고 찍고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촬영한 게 여기 있나 보다. 그러네. 이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mp3라든지 이런 기구를 찍을 때 큐피카드를 대고 찍고요. 큐피카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큐피카드 대고 찍어, 여기 어디 된 거를 제가 못 가져온 거예요. 사진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밝기 부분을 이 큐피카드의 흰색이 어디다, 검정색이 어디다 라고 찍으면 여기 밝기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얘를 잘라 갖고 올리면 무슨 mp3고 이 핸드폰이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핸드폰 색깔이 저렇게 쭈글쭈글해, 꾸리꾸리해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맞춰야지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하얗게 그냥 뺏겨버리면 받아봤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반품하겠다 그러지. 색깔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그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 사진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색깔을 맞춰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불러올 때 그러면은 저 큐피카드 쓴 사진을 아까 뭐 큐피카드를 대고 찍어서 네. 흰색, 회색, 검정을 세팅을 해가지고 네. 그 값을 아까 조정에 가서 곡선에 가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큐피카드 빼고 찍은 사진을 다시 불러와서 네. 그 조정에 들어가서 찍은 그 값을 불러오면 거기에 적용이 돼요. 왜냐면 그 큐피카드, 그러니까는 제가 사진을 하나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사진을 찍겠다. 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큐피카드를 대고 찍고 거기다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큐피카드 없이 찍은 거를 만약에 불러오면 여기 와서 큐피카드 대고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걸 불러오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큐피카드는 안 보이고 그 똑같은 걸 두 장 찍는 거예요. 큐피카드 대고 찍고 큐피카드 빼고 찍고. 네. 근데 빼고 찍은 거에다가 그 대고 찍은 값을 로딩을 하는 거죠. 설정 값을. 그러면은 그 큐피카드는 안 보이고 그 색깔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큐피카드를 대고 찍었죠. 큐피카드 빼고 찍었죠. 똑같은 사진을 두 장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큐피카드 대고 찍은 사진을 불러왔어요. 아까 제가 다른 사진이지만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온 거에다가 어디가 흰색이요, 어디가 검정이요, 회색이요 라고 세팅을 하면 밝기 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 조정된 값을 여기 가서 저장을 한단 말이야. 저장한 거를 지금 여기는 저장이 안 된 거를 불러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장이 안 된 당시에다가 이제 그 저장된 거를 다시 가서 여기 와서 불러온단 말이에요. 여기 저장된 로드 불러와서 여기 그 값이었으니까 적용을 딱 시키면 보시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다른 환경을 지금 불러왔지만은 그렇게 바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사진 찍을 때 자동차 사진을 찍던 뭐 의상을 찍던 뭐를 찍던 간에 큐피카드 대고 찍고 빼고 찍고 두 장을 꼭 찍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안 그러면 카메라에다가 얘가 어디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얘가 흰색이고 검정이고 카메라에서 세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전문 장비를 다 구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큐피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소품들은 다 해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포토박스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하얀색 바탕인데도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명을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눈으로 기계 눈으로 절대 밝기라는 거를 찾아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절대 음정 해가지고 띠디디 소리를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걸 따라서 띠디디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착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눈이 빨간색, 녹색, 회색, 검정색 이 색깔이 RGB 색깔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지금은 사진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 밝아졌네 어두워졌네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진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아 이 사진은 원래는 약간 칙칙했던 사진인데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두 장을 보여주니까 오른쪽이 원본인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 색깔을 뭐 명도를 바꿨고 채도를 바꿨고 얘기하는 거지. 달랑 이 사진부터 보여주면 어떻게 해서 이 사진이 좀 누가 아냐고 모르지.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을 샀는데 이게 지금 군청색이에요. 얘를 샀는데 모니터의 밝기나 모니터의 환경에 따라서 얘가 거묵해 보일 수도 있고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제 모니터에서 파란색인 줄 알고 샀어. 근데 왔다 그러면 짙은 색이 왔네? 반품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니터가 거기서 색상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검정입니다. 아이보리입니다. 밝은 하늘색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밝은 하늘색은 이 정도였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밝은 하늘색이라고 봤는데 밝은 하늘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모니터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고 내 모니터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야, 색깔이. 그냥 깜장색 볼펜 그러면 깜장색 볼펜, 파란색 그러면 알겠는데 요즘은 만년필 잉크도 파란색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 짙은 색부터 옅은 색까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색감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그러는데 그 작업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그 사진을 찍으실 때, 상품 사진을 찍으실 때도 그 주변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밝기를 맞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형광등 켜놓고 백열등 켜놓고 이 햇살 들어오고 큰일 나요. 무조건 빛은 하나로 통일해서 찍으셔야 돼. 빛은 하나로 찍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을 때 어떻게 돼요? 형광등 켜놓고 뭐 켜놓고 다 있다가 찍을 때 되면 다 끄잖아요. 다 끄고 조명 하나로만 터트리잖아요. 단일 조명을 써야 되거든.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촛불 켜놔, 백열등 켜놔, 형광등 켜놔 사진 못 찍어요. 그럼 사진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포토샵에서 파란 동상이라는 거는 파란 동상 불러와서요 한번 실습해 보는데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인데 원본. 그 중에 어느 특정 색깔을 지정을 해요. 어느 영역을 지정하면, 왜냐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파랗다고 하지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다
다 다르잖아요. RGB가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 어느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녹색 계열로 바꿔치기하라 그러면 그 부분, 그 똑같은 색깔이 그 녹색으로 다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게끔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책에 보면은 이미지 조정, 색상 대체. 저 밑에 두 번째가 있네요. 색상 대체. 그러면 마우스로 예를 들어서 이 이마 부분, 코 부분을 클릭하면 코 부분. 근데 코 부분도요. 앞에 있는 부분, 뒷 부분, 또 이마 부분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어깨 부분. 제 어깨 부분을 클릭했더니 이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있잖아요. 네. 회색 이 부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부분이에요. 그 색깔인 거죠? 똑같은. 제가 마우스로 지금 여기 이 코 부분을 클릭할 건데 코 부분 중에서도 앞에 밝은 코 부분이 있고 약간 옆 부분을 콧등 부분을 클릭을 하면 클릭하는 자리마다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이 회색 종이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선택됐다. 예. 그러면 거기에 색상이 요거다라는 거고 지금 선택.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 그럼 이 하얀 부분 다 허용량 40인 거죠? 여기 지금 벽에 있는 색깔을 클릭하면 이 벽 여기 네. 벽을 선택했더니 그 벽 색깔은 여기다라는 얘기죠, 이거. 네. 만약에 여기 담벼락에 벽돌 부분을 클릭하면 이 벽돌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건축물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어디가 파랗게 됐다라는 거를 어깨 부분을 클릭했다든지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여기 색상상에서 보이는 거고요. 어디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얘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면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왼쪽으로 가면 녹색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얼마로 변하는 거 봤더니 파란 이 120 부분 마이너스 60을 넣었네요. 마이너스 60을 넣었더니 약간 녹색 부분이에요. 그렇죠? 녹색 부분. 근데 책에 있는 녹색 부분은 이마 부분이나 머리 부분이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저는 아까 잘못 지정했나 봐요. 다시 얘를 0으로 놓고요. 얘를 0으로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 어깨 부분을 클릭하면 어깨 부분이 이제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제가 마이너스 60을 줘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채도도 마찬가지. 채도도 움직여주면 밝고 어두운 부분 나타나죠. 그렇죠? 밝기도 그냥 0으로 주자. 이건 보기 싫다.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다른 색깔의 조형물이 나온 거죠. 다시 이미지 조정 색상 대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형물의 손가락 부분, 손목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손목 부분이 선택됐다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하얀색이 제가 지정한 곳이 하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색깔을 바꿀 거야. 예를 들어서 붉은 톤으로 또는 녹색 톤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 부분의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선택했나?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부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선택을 잘 해줘야지 그래야 색깔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까 사진 중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이 수영장 부분을 이 하늘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를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과도하게 하면 너무 흉하죠. 그렇죠. 과도하게 하면 흉하죠. 그렇지. 예. 그러면 원래는 이 색깔이었는데 제가 이 물색을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 물 색깔 부분만. 근데 그 물 색깔 부분이 저쪽에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요 뒤에 바다 보이잖아요. 바다. 네. 바다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바다 부분이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 색깔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지랄일세? 보라색 바닥. 이렇게? 어디 해변이 지금 뭐 폭격당한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빨간색은 안 나오네요. 우와. 빨간색이야? 빨간색도 만들면 되죠? 지금 해봤는데 예, 여기 빨간색 나타나네. 밑에 게 틀렸거든요. 예. 나. 채도를 바꿈으로써 빨간색이 더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저희 수영장에 놀러 오세요. 야, 이러면 뭐 불타는 수영장도 아니고. 예. 와 이게 그 여행사 홈피 사진인 거지. 그러니까는 제가 선택한 영역이 딱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색깔이지만 그 색깔로 쭉 칠해져 있잖아요. 푸른색이면 푸른색으로. 근데 그 영역을 다른 색으로 대치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색상 대치죠, 뭐 말 그대로. 되게 편리해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머리 좋아. 이거를 개발한 사람도 신기하지만 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신기해. 매일 네. 하다 보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굉장히 돈이 정되면. 제가 저번에 정보 윤리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러 갔는데요. 거기 이제 교수님이 대학 시절에 알바를 해서 학비를 보태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서빙하는 알바도 있는데 고소득 알바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포토샵을 배워가지고 홈페이지 꾸미고 하는 거를 좀 도와주면 수익이 좋다고 그래서 포토샵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연령층은 저보다 많이 어린 이제 그 젊은 교수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포토샵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왕에 할 거라면 진짜 우뚝 쓸 수 있게끔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포토샵으로 쭉 공부를 했었대요. 전공은 윤리인데 철학 이런 쪽인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포토샵 강의도 한대. 자기가 대학에서도. 근데 아도비 마스터 자격증을 땄대요. 국제 자격증을. 이 국제 자격증은요 어디에 가도 그 나라 어느 나라에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색상이나 이런 건 자기 언어로 된 것만 바꿔주면 되잖아. 자기 언어로만. 그럼 뭐 대부분 영문 쓰니까 영문으로 다 쓰면 되니까는 전국 망통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도비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이제 GTQ라고 해서 손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강의하시는 그래픽 선생님들은 GTQ 자격증을 다 따셨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관심이 없고, 전 그래픽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5장 들어갑니다. 5장. 5장은 뭐냐면은 이제 그 흐리게 선명하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닷지 뭐 이런 거. 닷지가 뭐야? 번이라는 말은 뻔어. 뭐를 태우다 이런 뜻인데, 예. 그러니까는 네로 버닝 프로그램이 뭐냐면 굽는다라고 표현하죠. 예전에 CD를 굽는다 그랬잖아. 버닝하는 건데, 레코딩하는 건데 CD를 굽는다 했더니 CD를 후라이팬에 넣고 굽더라고.
그 웃기는 그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5장 그림을 가져와야죠. 5장에 가서 예. 그림자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먼저 튤립 한번 볼까요? 튤립 그림. 완성된 튤립을 좀 볼게요. 오른쪽 튤립하고 왼쪽 튤립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왼쪽에 이 부분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봤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을 살짝 죽여놓은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죽여놓은 것 같아요. 뭐 크기야 뭐 바꾸면 되는데, 완성을 주고. 예.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이 완성된 거고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처럼 바꾼 거는 이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Alt키 눌러서 휠을 굴리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네. 예. 여기서는 돋보기를 가지고 클릭해서 확대하라 그러는데 그냥 Alt키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흐림 도구 상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흐림 도구 상자. 여기 그 가위 모양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명 효과 도구, 손가락 도구 이런 거 있는데 흐림 효과 도구라는 걸 선택을 해서요. 크게 할게.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주면 자, 보세요. 얼마큼 제가 흐리게 해놨는가 보세요. 많이 흐리게 해놨는데 원래 사진은 요 사진이었어요. 요 사진이었는데 이 꽃잎이 이렇게 절개돼서 벌어지는 부분을 제가 뭉개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꽃잎이 있잖아요. 그 꽃잎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흐린 효과를 넣었더니 여기가 뭉개졌단 말이야. 그런 거 있죠. 조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말고 조연이 너무 잘하면 주인공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칠맛 나게 도와줘야 조연이거든.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튤립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튤립보다 화려한 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붉은색, 노란색 얼마나 화려합니까? 특히 여자친구랑 튤립 축제에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튤립 이쁘다. 그럼 우리 헤어져. 이런 소리 나오거든. 근데 튤립 꽃밭에 가서 사진 찍으면 당연히 튤립이 예쁘지, 지 여자친구보다. 그래도 자기가 더 예뻐라고 해야 되는데 튤립 진짜 예쁘지 라고 하면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같은 튤립 입장에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튤립에 선명하게 잘 찍혔어요. 보통 렌즈 구경이 큰 카메라들은 밝기 초점이나 이 초점에 따라서 우리 아웃포커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디를 선명하게 찍느냐, 그리고 그 선명함의 정도가 피사계 심도가 깊게 들어갔느냐 얕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튤립을 중심으로 찍어서 얘가 제일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뒷변이나 아래쪽이나 다 선명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가운데 있는 튤립을 빼놓고는 다 뭉개야 돼.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어디 갔어? 응? 사진을 어디다 팔아먹었지? 여기 있나 보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중에서 어떤 게 보기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왜요? 저는 오른쪽. 오른쪽인가? 오른쪽이 더 날씬. 왼쪽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이 좋아 보여요? 다 안 좋아 보여요? 오른쪽이 더 좋아. 자, 어느 사진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 왜? 뚱뚱해. 왼쪽은 뚱뚱해. 왼쪽은 가운데가 지금 빛이 뚱뚱해 보이. 아,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뚱뚱하고, 자세 말고, 뒷배경. 예, 초점. 초점. 맞아. 오른쪽은 뒤에가 흐릿하네. 그렇죠. 오른쪽 사진에서는 인물은 선명하고 배경이 뿌옇게 날렸죠. 왼쪽 사진은,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인물은.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빛이 들어갔어요 사진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그런데, 그거는 말고,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다시, 요 사진으로 돌아오면, 왼쪽. 왼쪽에는 저기 벽이 선명한 대신에 여기는 벽이 뭉개졌잖아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인물은. 예를 들어 풍경을 여행 가서 찍을 때는 왼쪽처럼 찍어야 돼요. 오른쪽처럼. 금강산 12,000봉을 찍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좀. 나도 잘 선명하고 배경도 선명해야지. 여러분들 에펠탑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나는 선명한데 에펠탑이 뿌옇게 보이면 이게 송전탑인지 모르잖아. 그때 다 선명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고 주연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 선명하면 어떻게 된다? 흉하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막 비벼주자. 이거 막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비벼주면 여기 가서 이런 거로 바꿔볼까? 이렇게 그러면 막 비벼주면 막 여기 뭉개 막 이렇게 뭉개. 마우스를 여러 번 해주면 제가 해볼게요. 원래 사진은 이렇게 선명했었어. 잘 보이세요? 선명한 게? 근데 얘를 뭉개 놓으니까는 여기가 잘 안 보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 요 꽃잎파리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얘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보시면 여기가 선명하고 여기 뭉개놨잖아요. 그렇게 뭉개놓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 주인공 때문에. 다 선명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뭉개놓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 찍으니까요. 그 코스모스 그 축제 갔는데 그 앞에 있는 것만 클로즈업 했더니요. 뒤에는 많이 안 나와. 스마트폰은 렌즈가 작잖아요. 렌즈가 작은 카메라를 찍으면 아무리 잘 찍어도 그냥 싸구려 디카로 찍는 것보다 못해요. 일반 이제 SLR 카메라 렌즈를 탈부착하는 카메라 줌 이런 거 해가지고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진은 디카로 찍어야지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데 스마트폰에서도 디카 전쟁을 하긴 해요. 특히 LG에서 나온 이번에 뭐 V40인가 펜타 카메라라 그러죠. 카메라 렌즈를 5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막 찍어 제끼거든. 근데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아니잖아.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겠죠. 스마트폰을 샀는데 전화는 당연히 잘 되지. 그 전화되는 거 말고 다른 거.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똑똑한 핸드폰인데 그게 뭐가 똑똑하냐? 겉으로 내세울 게 카메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얘는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또 선명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가서 선명 효과 도구를 써. 삼각형으로. 그래서 얘를 크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막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이렇게 비벼주면
저기 두 번째 거죠? 샤프 영어들 세모만. 이 부분이 마우스로 막 비벼놨어요. 선명하게 비벼놨더니 이 부분이 더 선명하지. 더 선이 더 살아있어요. 선이 더 살아있어. 예. 어떨 때면 좋을까요? 사람 인물 찍어놓고 나서 이 눈매, 눈썹이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놓고 잘 해놨는데 거길 뭉개놓으면 펜다곰처럼 돼버릴 거 아니야. 뭉개놓으면은. 그러니까 선명하게 좀. 근데 이제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날카롭게 보인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명하게 해놓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얼굴이 좀 그냥 동글동글해. 이렇게 너무 입체적이를 못해. 그러면 약간 선명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줘야도 하고. 사진관에 가면요, 그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진관에 쓰는 포토샵은요 7.0 써요. 포토샵 7.0. 고장만 안 나면 다 돌아가는 포토샵. 멍청해도 돌아가는 포토샵. 옛날 버전. 6.0, 7.0. 7.0 이후에 CS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능이 따로 있어요. 선명하게 뭐 이렇게 몇 개를 기능만 이용해서 막 꾸며요. 그래놓고 사진을 뽑아주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러죠. 그냥 원본 사진 줘요. 그러지. 원본 사진 줘요. 원본 사진 또 돈 받고 주더라고. 돈을 받아. 네. 응? 돈을 줬는데 해상도가 300이야. 픽셀이. 2000, 3000짜리를 찍어가지고 300짜리를 줄여가지고 주더라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인화해서 받았잖아요. 사진관에서 사진을 받아오면 그 사진을 다시 고밀도로 고정밀 스캐너로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편집해요. 저는.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선명함의 도구를 이용해서 좀 써봤더니 그럭저럭 뭐 돌아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커피 그림 한번 가져와서요. 핫초코네. 핫초코. 자, 핫초코는 어떤 현상인가 한번 좀 볼까요? 두 개 그림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초콜릿색이니까 약간은 더 검게 나와야죠. 허연 초콜릿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코 우유 그러면 약간 저렇게 짙은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짙은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짙게 만들 거냐 봤더니 닷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쓸 거예요. 닷지. 여기 보면은 닷지 도구, 번 도구, 스펀지 도구,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닷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크기는 뭐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웬걸 닷지 눌렀더니 허해졌네. 보세요. 색깔을 빼고 있네. 그러니까 닷지는 밝게 조절해주는 부분이에요. 밝게 조절하는 부분. 그랬더니 초콜릿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초콜릿이 너무 새카면 연탄가루인가? 적당히 약간은 풍미가 있어 보이는 초콜릿 색깔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닷지는 뭐 그런 거고. 이거를 거꾸로 여기 보면은 원래 색깔로 돌려놓고요. 여기 닿지 말고 번은 태우는 거니까, 번은 버너. 예, 버너. 그래서 이 부분을 뭉개주면 어떻게 된다? 타요. 그래서 검게 나오지. 여기 보세요. 접시도 막 뭉개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오래된 접시로 변해버렸지. 예. 어떨 때 하면 좋을까요?
눈썹 부분. 눈썹 부분을 검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세가 많아지시면 눈썹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영정사진 촬영하는 걸 여기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장수사진 찍는 거를.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 한 100여 분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주름 좀 줄여주시고요. 얼굴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래요. 주름을 싹 빼버릴까 했더니 그러면 흉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주름은 있어야 되는데 주름이 너무 많아서 주름 그리고 검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잡티를 좀 빼주시면 그런 얘기 또 어디서 들었어. 그냥 사진만 찍으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어디서 다 들었는지 주름 좀 줄여주시고요. 잡티 좀 빼주시고요. 주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토샵으로 다 수작업이잖아요. 이런 거는 100여 분 사진을 다 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이제 크게 빼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지.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뭉개면 어두워지니까 근데 너무 많이 뭉개지면 어떻게 된다? 까매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는요. 지금 보세요. 잡지로 번으로 그림자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쓱 하면 그 부분이 검해지니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 젓가락은 면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국물 요리도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렇죠? 예, 번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손가락. 예, 스펀지 도구라는 걸 이용해서 해볼 텐데요. 사진 중에는 아까 그 커피라는 그림이 있는데 커피. 이거. 그래서 여기 잎사귀 있는 부분을 손가락 마우스 이렇게 쭉 비벼대면 얘를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트를 해놨네. 아트. 근데 자세히 보시면 흰색 부분 보이죠? 흰색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을 마우스 잡아서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도구. 에이씨. 손가락 도구 스펀지를 하고 있어. 손가락 도구로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지. 여기 묻은 거 이렇게 쓱 비비면 쭉 지워지는 게 아니라 뭉개지죠. 이렇게 따라서 그려지잖아. 여기 뭐 이렇게 싹 이렇게 오. 거기 오른쪽 클릭. 색깔이 약간 다르게 나오죠. 손가락을 했는데 스펀지. 예. 스펀지 말고 손가락. 손가락이요? 예, 손가락을 하면 스펀지는 다른 용도인데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예, 스펀지는 이렇게 아까 떡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떡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뭉개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스펀지를 이용해서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확 죽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손가락은 아까 번 아니에요? 번은 보세요. 아까 그 번은 뭐냐면 검게 만드는 게 번도구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커피를 이렇게 비벼주면 커피 부분이 어떻게 돼요? 검게 보이지 더. 번지는. 근데 그럼 손가락. 근데 여기 손가락은 뭐냐면은요. 손가락은 여기 우유 부분 있잖아.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마우스로 쓱 비벼대면 저는 손가락. 걔가 이렇게 쭉쭉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이. 손가락이 없어요. 여기. 아까 그 선명도구, 흐림도구. 오른쪽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 손가락 도구. 그 펜촉 위에 흐림도구, 선명도구, 손가락 도구. 도구의 위치가 왼쪽에. 스마트 툴이 이게 손가락처럼 안 보이고 무슨 다르게 봤어. 손가락 잘못 쓰면 경단도 섞이고. 커피를 베려놨어. 이게 원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더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커피를 촬영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포토샵으로 뭉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커피 아트가 아주 그냥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예.